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용사적 수식어, 즉 형용사가 돼서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어가 가지는 그 어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영어는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갑니다.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해석해 나가다 보면 영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어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은 영어 특유의 어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영어를 독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명사 뒤에 바로 형용사가 나오는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32번. Having someone special in your life is a true blessing. 단어 먼저 봅니다. blessing, 축복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is가 있으니까 is 앞은 다 주어입니다. 이렇게 긴 주어가 나온 이유는 대부분 명사 뒤에 설명하는 말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having, 가지는 것, having someone, 누군가를 가지는 것. 그런데 이 someone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special.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사람인데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having someone special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지는 것, 어떤 사람을, 근데 누군가 봤더니 특별한. 해석을 뒤부터 하면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가지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는 것은 들으면서 이해하거나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가지는 것, 누군가를 그리고 영어가 뒤에서 설명한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special 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n your life 전치사가 나오면서 추가로 수식이 붙었습니다. 특별한데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누군가를 갖는다는 것은 a true blessing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433번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자,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앞은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를 보니까 a bird, 새 한 마리. 그런데 뒤에 전명구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명사를 설명하는 것을 형용사라고 하니까 in the hand는 전명구의 전치사 뒤에 명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형용사구가 되겠습니다. 새 한 마리 어떤 새입니까? 손 안에 있는 내가 잡아놓은 새 한 마리가 is worth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가치인가요? two birds 새 두 마리입니다. in the bush bush는 숲인데요. 숲을 속에 있는 새 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는 이렇게 명사 뒤에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전명구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수태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전치사를 만나면 앞에 있는 명사를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해만 하지 말고 내 손에 든 새 한 마리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A bird in the hand. 새 한 마리인데 손에 있는. 이렇게 영어의 어순으로 계속 반복해줘야 됩니다. 434번
Happiness is not something ready-made. It comes from your own actions. ready-made라고 하는 단어 먼저 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기성품의, 미리 만들어진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해석해 봅니다. Happiness is 행복은 not something 어떤 것이 아니다. 자, 영어의 어순인데요. 뒤에서 설명이 붙습니다. ready made 미리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행복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It 행복은 comes 옵니다. 어디서 옵니까? From your own action.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옵니다. 그래서 행동은 누가 다 만들어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행동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omething ready-made입니다. something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띵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항상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ready-made something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something 뒤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ready-made. 435번 There are no shortcuts to any place worth going. 단어 먼저 봅니다. shortcut, 지름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there are, 여기까지가 동사라고 그랬죠. 있다, no shortcut. 그러면 no까지 하면서 없다로 하겠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주어는 shortcut입니다. 지름길은 없다. 그래놓고 뒤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지름길이요? To any place. 어떤 장소로 가는 지름길. 근데 영어로는 지름길 어떤 장소로 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소라는 말 뒤에 place 뒤에 worth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면서 가치 있는 worth는 뒤에 ing를 가져오니까 worth ing 갈 가치가 있는 place 장소 가볼 만한 장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어순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우리나라 말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There are 있다, no shortcut 지름길이 없다. 어떤 지름길인지 뒤에서 설명을 붙입니다. To any place 어떤 장소로든 가는 지름길이 없다. 또 place에 대한 설명을 붙입니다. worth going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뒤부터 해석하면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맞습니다.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장소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이루려면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어 문장의 특징이 나타나 있네요. shortcut 뒤에 to any place, place 뒤에 worth ing로 영어만의 어순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해석을 할 때 뒤에 설명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no shortcut.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군. To any place. 어떤 장소로 가는 지름길이로구나. Worth going.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 이런 식으로 뒤에 설명을 붙이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436번. The effectiveness of advertising depends on the amount of product information.
available to consumers.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effectiveness. effect가 효과니까 effectiveness는 효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advertising, 광고라는 뜻인데요. advertisement 혹은 advertising, 광고라는 단어로 씁니다. 줄여서 ad라고 하기도 합니다. 동사 depend on,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좌우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amount는 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이 많다, 양이 적다 할 때의 amount, 양이라는 뜻입니다. product information, 상품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를 product information 이라고 합니다. available,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to consumers, consumer는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소비자 중에 진상을 부리는 소비자를 black consumer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일반 소비자는 그냥 consumer라고 하면 됩니다. 자, depends on이 동사인데요. 그 앞에를 보니까 effectiveness of advertis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effectiveness, 효력, 뒤에 설명이 붙습니다. 전치사로 나오네요. of advertising, 광고의 효력은 depends, 달려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amount, 양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양인데요? of product information, 상품 정보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to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즉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달려 있다, 그런 겁니다. 광고가 효과적이려면 소비자들에게 많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명사 뒤에 전치사로 설명 나온 the effectiveness, 효력, 뒤에 of advertising, 광고의, 이 명사 뒤에 형용사 나온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the amount 뒤에 of product information, 그래서 양은 양인데 상품 정보의 양이라고 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 정보라는 말 뒤에 형용사가 곧장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품 정보는 상품 정보인데 available to consumers,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뒤에서 설명하는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영작을 해보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정보의 양, 영어로 말하면 상품 정보의 양,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면 the amount of product information available to consumers, 이것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을 때 영어의 어순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437번 Parrots capable of speaking are actually imitating words and phrases of human languages. 그러면 단어 먼저 봅니다. Parrot, parrot은 앵무새라는 단어입니다. 앵무새, parrot, parrot. imitate, imitate는 흉내내다 라는 뜻입니다. imitate, 흉내내다. imitating, 흉내내다 라는 뜻이고요. words and phrases, word는 단어라는 뜻이고
phrase라고 하는 것은 어구를 말하는 겁니다.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들을 phrases라고 하지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parrot, 앵무새들. 그런 다음에 곧장 capable of speaking이 나옵니다.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영어의 어순으로 뒤에 설명을 붙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들. 영어로 말해보세요. 영어로는 앵무새들인데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Parrot, capable of speaking. 그래서 미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려면 명사를 말하고 그 뒤에 형용사를 붙이는 게 낯설지 않아야 합니다. 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연습이 돼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앵무새, 영어로는 앵무새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영어 어순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parrot, 앵무새들, capable of speaking, 말할 수 있는 앵무새는 actually, 실제로는 imitating,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imitating, 현재 진행형이 되겠네요. words and phrases, 단어와 어구들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영어는 뒤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of human language, 인간 언어의 어휘와 그러니까 words, 어구들, phrases를 흉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9-1의 명사 플러스 형용사는 정말 영어만이 가지고 있는 어순입니다. 이 어순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번 A tree with beautiful blossoms does not always yield the best fruit. 단어 먼저 봅니다. blossom,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eautiful blossom, 아름다운 꽃. 동사로 yield가 나왔는데요. yield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생산하다, 양보하다. 두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fruit이 나오니까 생산하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A tree, 나무인데요. 뒤에 with beautiful blossoms가 나오니까 설명이 나온 형용사구로 이해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가.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로 말해보세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 beautiful flower tree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나무인데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A tree with beautiful blossoms does not always yield. 항상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The best fruit. 최고의 열매를. 꽃이 이쁘다고 열매가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꽃이 이뻐도 상품이 쓸모없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겉보기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439번 The white skin inside the colored peel of an orange contains a great deal of fiber.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단어 먼저 볼게요. skin. 스킨은 피부라는 뜻인데 사람에게는 피부겠지만 식물이라면 껍데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peel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동사로는 껍질을 벗기다 라고 합니다. 네, 피부 박리라고 하는 거 peel, P-E-E-L입니다. F 발음을 하면 feel, 느낀다는 뜻이 되고 peel을 쓰게 되면 껍질을 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fib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fiber는 섬유질이라는 뜻입니다. 미네로 파이바도 섬유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음료수입니다. 해석합니다. The white skin, 그 하얀 피부, 그 하얀 껍질. 끊고 뒤에 설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스킨인가 봤더니 inside the colored peel, 그 색깔이 있는 껍질 안쪽에 있는 하얀 피부, 하얀 껍질입니다. 자, colored peel, 색깔이 있는 껍데기 of an orange. 네, 또 뒤에 설명이 붙은 겁니다. 설명 뒤에 설명이 붙어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뒤부터 할게요. 오렌지의 colored peel, 안쪽에 오렌지의 그 색깔 있는 껍데기 안쪽에 있는 the white skin, 그 하얀 부분은 contains,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a great deal of fiber, 상당량의 섬유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contains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그 앞은 주어인데 주어가 왜 이렇게 긴가요? 명사 뒤에 형용사로 설명을 붙이고 그 형용사 안에 또 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또 뒤에 나온 겁니다. 영어에선 아주 흔한 건데요. 해석을 하면서 뒤에 설명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 그냥 쉽게 해석이 됩니다. The white skin, 그 하얀 부분. Inside the colored peel, 그 색깔 있는 껍질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인데 of an orange, 오렌지의 그 색깔 있는 껍데기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 오렌지의 그 색깔 있는 껍질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은 영어로 말하면 하얀 부분인데 색깔 있는 껍질인데 껍질 안쪽인데 그게 오렌지의 껍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영어의 어순입니다. 440번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person and Edison is the ability for developing creativity.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difference, 차이라는 뜻이고요. average person, 평균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에디슨은 발명왕 에디슨이네요.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for developing creativity, creativity는 창의력이라는 뜻입니다. 해석해 봅니다. The difference, 그 차이. 설명 나올 걸 미리 예상하는데요. betwee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네요. between the average person and Edison. 평범한 사람과 에디슨 사이에 그 차이는 is, 여기가 동사입니다. the ability, 능력입니다. 자, 뒤에 설명이 나올 게 느껴지나요? 어떤 능력인가요? For developing creativity,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창의성을 개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Developing creativity, 창의력을 개발하는 능력, 영어로 말해보세요. 능력인데 창의성을 개발하는 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The ability for developing creativity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영어의 어순을 설명했습니다. 영어는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이라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보어 부분이라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목적을 하면 명사 뒤에 형용사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너무나 흔하게 나오니까 이 9-1번은 정말 달달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수식, 다시 말해서 to 부정사가 형용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경우입니다. 441번 Let me have time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suggestion 그러면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제안. Let me have time. 자, 시간 좀 가져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뒤에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 뒤에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명사를 설명할 때는 뭐뭐 할 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면 됩니다. think가 생각하다의 뜻이니까 생각할 시간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시간 좀 줘 라고 영어로 말한다면 줘 시간을 생각해 볼 이라고 영어의 어순으로 먼저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한글로라도 줘 시간을 생각해 볼, 줘 시간을 생각해 볼 이러면서 영어의 어순을 익혀주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게 됩니다. Let me have time. 시간을 좀 줘. To think. 생각해 볼. About your suggestion. 너의 제안에 대해서. 그럼 전체 문장을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내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줘. 영어로 말하면 Let me have some time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 이 되는 겁니다. 442번 I had a lot of school and friend issues to deal with last month. 네. 나는 had 가졌다 a lot of 많은 school and friend issues 학교와 친구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주 쉽죠. 나는 주어 had 동사 가졌다 a lot of school and friends issue 많은 학교와 친구 문제를 그런데 뒤에 설명이 붙습니다. to deal with 다루다 그런 뜻입니다. 해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루어야 할 이슈가 되는 거지요. 다루어야 할 학교 문제, 다루어야 할 친구 문제가 아주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last month, 지난달에. 그러면 issue 뒤에 to deal with, 다루어야 할 문제, 처리해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것을 영어로는 문제 처리해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었다 많은 문제를 처리해야 할, 다루어야 할 이런 식으로 영어 어순을 한글로라도 연습을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443번 All our dreams can come true if we have the courage to pursue them.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courage라고 하는 것은 용기라는 뜻입니다. courage, 용기. to pursue 그랬는데요. 이거는 쫓다, 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pursue. 예, 쫓다, 추구하다.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All our dreams. 우리가 가진 모든 꿈들은 can come true.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현될 수 있습니다. if
만약 우리가 have 가진다면 the courage 용기를. 그런데 뒤에 to 부정사가 왔습니다. 뭐뭐 할 용기 pursue them 그 꿈을 추구할 용기. 네. 그렇다면 the courage to pursue the courage to pursue 그러면 추구할 용기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용기 추구할 명사 뒤에 투부정사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44번 Impossible is a word to be found only in the dictionary of fools.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dictionary, 사전이라는 뜻이네요. impossible 이라는 것은 a word,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to be found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뭐 할 이라는 뜻에서 수동의 의미니까 뭐뭐 될 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find가 찾다니까 발견될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impossible이란 단어는 발견될 단어입니다. only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만 발견되는 of fools 누구의 사전인가요? 바보들의 사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단어. 그러면 a word to be found 이것을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는 단어인데 발견될 수 있는 단어. 이것을 영어로 옮길 때 발견될 수 있는 단어라는 어순을 그대로 쓰면 영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어인데 발견될 수 있는 이라고 해야 영어가 만들어집니다. A word to be found. 네. 444번을 영작할 수 있으면 제대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이해한 게 되는 겁니다. 445번 Marie Curie was the first woman to receive the Nobel Prize. 네,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receive, 받다 이런 뜻이지요. receive, serve, receive 하는 그 receive입니다. 마리 퀴리는 그 퀴리 부인을 말하는 거죠. 퀴리랑 결혼했던 마리라고 하는 여자분, 마리 퀴리 was 이분이 the first woman 최초의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인지 뒤에서 to receive가 나오네요. The Nobel Prize 노벨상을 받은. 네. 그래서 to receive는 뭐뭐 할 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뭐뭐 한 혹은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설명하는 느낌으로 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446번 You have no one to blame but yourself because your life is the fruit of your own doing. 네.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blame 그러면 비난하다 라는 뜻입니다. blame 비난하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 have no one 너는 가지고 있다 no one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뒤에 to blame이 나옵니다. 비난할 이란 뜻이죠. 너는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But yourself. 이때 but은 전치사로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비난할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너 자신만 비난해야 된다라는 수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명사 뒤에 no one 뒤에 to blame 비난할 사람 영어로는 사람 비난할 one to blame you have no one to blame 너는 아무도 없어 비난할 사람이 너를 빼놓고는 you have no one to blame but yourself 이렇게 영어의 어순대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your life is 너의 삶은 the fruit 열매야. 자, 영어가 뭔가 말이 모자르지요. 뒤에 설명이 붙을 것 같지요. Of your own doing. 네가 직접 한 행동의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447. As long as you are prepared,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단어 먼저 봅니다. As long as는 as long as라고 읽으면서 뭐뭐하는 한 prepare 준비하다인데 수동태가 되었으니까 준비되다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as long as you are prepared 너가 준비되는 한 네가 준비가 되어 있는 한 there is nothing 자, there is가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도치 문장으로 there is 있다. 뭐가 있다? nothing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re is nothing. 없다. 어떤 것도. 그러고 나서 설명을 붙입니다. To worry about. 걱정할. 예, 걱정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면 nothing to worry about 이라고 하는 영어 어순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되려면 영작으로 연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448. Money is not an aim to live for, but just a means of exchange. 단어 먼저 봅니다. aim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는 뜻입니다. 원래 동사에 겨냥하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명사로 쓰이면서 겨냥하는 곳, 그래서 목표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means, 예, 이때는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수단이나 방법을 means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means of exchange 그래서 교환의 수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면 money is 돈이란 것은 not an aim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목표인가요? to live for 뭐뭐 할 그것을 위해 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살 목표 그것을 위해 살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순을 생각하면서 an aim to live for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뭐냐? just a means 그냥 수단이지요. of exchange 교환의 수단 돈 가지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집도 사고 그러는 겁니다. 교환의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돈을 수단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영어의 정말 중요한 어순입니다. 449번 It's a terrific house to live in. You can feel the season through the huge glass windows. 단어 먼저 봅니다. terrific, 멋진이라는 단어인데요.
terrific, terrific, 멋진, 예, beautiful, wonderful, nice, good,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huge, huge는 커다란이라는 뜻입니다. 큰, 굉장히 커다랗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해석합니다. It's a terrific house. 이거는 멋진 집이다. 끊고 뒤에서 to live in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집인가요? 들어가 사는 거니까 뒤에 전치사 in을 썼네요. 들어가 살 멋진 집. 영어로는 멋진 집 들어가 살. 멋진 집 들어가 살. Terrific house to live in.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You can feel the seasons. 너는 느낄 수 있다 계절을. Through 통해서 the huge glass windows. 저 커다란 창문, 유리 창문들을 통해서. 네. 450번. You have only one chance to make a first impression. 좋은 문장이네요. chance, 기회라는 뜻입니다. first impression, 첫인상. first impression, 첫인상. 첫인상을 만든다 이렇게 할 때 make a first impression 이라고 합니다. 해석해 봅니다. You, 당신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only one chance, 딱 한 번만의 기회를. 어떤 기회인지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To make a first impression, 첫인상을 만들, 단 한 번의 기회. 이것을 영어로는 단 한 번의 기회, 첫인상을 만들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순을 아주 자연스럽게 익힐 때까지 연습을 반복해 줘야 됩니다. You have only one chance to make a first impression. 너는 가지고 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첫인상을 만들. 이렇게 연습을 반복해 주세요. 451번. The candidate was elected on a promise to expand welfare policy. 네.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candidate, 후보자라는 뜻입니다. candidate, 후보자. on a promise, 이거는 약속이 되겠죠? promise, 예, promise,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on a promise라는 것은 뭐뭐를 약속하고 어떠한 약속 위에라는 뜻이니까 어떠한 약속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expand, 확장하다, 늘리다 그런 뜻입니다. expand, 확장하다, 늘리다. welfare policy, 복지 정책. welfare는 복지라는 뜻이고 policy는 정책이라는 뜻이니까 welfare policy는 복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the candidate, 그 후보자는 was elected, 선출되었습니다. on a promise, 약속 위에가 직역이고 실제 의미는 약속을 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서 이제 그 약속 때문에 사람들이 이 candidate, 후보자를 뽑아줬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To expand welfare policy. 약속은 약속인데 확장한다는 약속입니다. welfare policy, 복지 정책을 확장한다는 약속 위에서 선출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약속 확장한다는, 약속 복지 정책을 확장한다는, 이렇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형용사로서
명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붙여주면 됩니다.